오늘 서울고법에선 30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좀 특별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. 이른바 치유법원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뭔가 따뜻해 보이는데 아직은 좀 낯설기도 한 재판입니다. 오늘 앵커 브리핑은 치유법원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. 34살 허모 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진로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. 허 씨는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. 통상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면허 취소 수준에 준해 처벌합니다. 거기다 허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.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. 이에 허 씨는 음주운전은 잘못했지만 징역형 실형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.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던 지난 8월 23일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일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허 씨에게 치유법원 프로그램 시범 실시를 제안했습니다.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피고인을 석방한 뒤 일정 기간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도록 한 뒤 규칙 준수 여부를 지켜보며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. 허 씨에 대해 정해진 규칙은 석 달 동안 밤 10시 전 귀가, 그리고 무조건적인 금주였습니다. 술에 대한 절제력과 책임감을 키워 알코올 의존을 차단해 술을 끊게 하자는 취지입니다. 치유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. 우리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재판장 직권으로 말 그대로 시범 실시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. 허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장원택 변호사와 통화를 해보니 항소심 첫날 다른 음주운전 사고 재판과 다름없이 평소대로 재판을 진행하러 갔는데 재판부가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좀 의외였다고 밝혔습니다. 재판부가 직권으로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검사와 피고인, 변호인, 피고인 가족의 동의까지 다 받아야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정원택 변호사의 설명입니다. 금주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체크하냐고 물었더니 허 씨가 매일 밤 11시 전까지 10초에서 15초가량 귀가 시간과 금주 여부 등을 직접 말하는 동영상과 활동 보고서를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 올리는 식으로 점검이 이뤄졌다고 합니다. 이렇게 올라온 동영상 등을 피고인과 재판부, 검사, 변호사 등 감독 관여자들이 확인하며 매주 한 번 채팅 방식으로 점검 회의도 진행해왔습니다. 그리고 오늘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은 통상의 형사재판과 달리 지난 석 달간 허 씨의 활동과 금주 사실을 점검하고 소감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. 허 씨는 3개월 금주가 어려운 일인 줄 알았지만 어느새 금주가 습관이 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며 힘든 일이 있어도 술을 안 먹고 해결하는 법을 알았고 가족과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. 정 부장판사는 치유법원은 피고인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며 피고인이 성실하게 이행해 온 것에 대해 칭찬을 하고 앞으로 격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법정에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결심 공판이니만큼 구형을 해야 하는 검찰은 재판부와 피고인 모두가 열심히 참여해 프로그램이 잘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형량을 제시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재판부는 앞으로 한 달가량 더 허 씨의 금주 여부를 지켜본 뒤 다음 달 4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. 허 씨 변호를 맡은 장원택 변호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피고인에 대한 치유법원 프로그램이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. 장 변호사 말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었던 건 허 씨 스스로도 그리고 가족들도 허 씨가 달라지고 변했다며 변화된 모습을 반기고 기뻐하며 뿌듯해했다는 말이었습니다. 술에 대한 의존과 이로 인한 가족의 불화가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치유가 된 겁니다. 교도소에 갇혀 타의에 의해 술을 못 먹는 것과 자신의 의지로 술을 자제하고 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. 처벌을 받아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입니다. 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도 있어야겠고 실질적인 관리 감독 등 보완해야 할 점도 있겠지만 교화나 치유 차원에서 이런 치유법원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.